우린 전혀 생각을 못 했지. 아빠처럼 한 거죠.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빠의 빈자리가 이제 삼촌이 와서 대신 채워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전혀 개의치도 않았죠. 왜냐면 그 남자 차에도 보면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가까이 사는 친척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했던 거는 그거였죠. 이 남자가 날마다 왔다는 점. 주말 뭐 평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왔었고.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탐정 대표 김태익입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진짜 많긴 많은데 주말 부부죠. 그 중에서 좀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좀 안 좋은 생활을 하시다가 교도소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한테 정말 이제 반성하는 자세로 애랑 이제 와이프랑 멀리 떨어져서 이제 돈 때문에 그분이 아마 배를 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배 타면서 이제 왕래가 좀 많이 없었던 그런 업이었거든요. 한 번씩 내릴 거 아닙니까? 육지에 내리면 그 애를 만났어요. 애를 만났는데 오늘은 누구 삼촌 안 오네? 이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무슨 삼촌인지 생각을 한 거지. 올 사람이 없는데 이 남편도 외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배 타러 나가기 전에 저희를 만났어요. 포항에서 만났죠. 포항에서 만나가지고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삼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시작을 한 게 이 첫 의뢰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랑 연락이 잘 안 됐었고 그 와이프 집 쪽을 이제 지켜봤을 때 어떤 남자가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도 이제 삼촌이라고 나르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도 끌어다 주고 삼촌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잘 따르고 좀 잘 놀아주는 아빠처럼 해서 우리가 봤을 때도 가족인갑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 이제 뭐 외삼촌이면 이제 와이프의 오빠일 수도 있고 그래 나이는 좀 더 많아 보였으니까 오빠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자고 가진 않았으니까 낮에 오거나 이랬을 때 저녁에 가고 뭐 초저녁에 갈 때도 있고 들쑥날쑥했는데 여러 차례 다수가 그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남편한테 왕래하는 사람은 딱히 없고 와이프가 모텔이나 이런 데 가지도 않고 어떤 남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삼촌이라더라 이제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하더라.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볼일을 보러 가면 애들도 둘이를 이제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삼촌일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그냥 와이프만 좀 쫓아다녔던 건데 그리고 집에서 드나드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좀 찍었고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나중에 보여주니까 이 사람 이거 옛날에 우리 집 처음에 이사할 때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했던 우리 인테리어 업자인데 이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왕래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삼촌 아니세요? 가족 아니세요? 친척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척 아니다. 와이프가 어디 인테리어를 좀 싸게 해가지고 집을 좀 잘 꾸며준다고 해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상간남이 되는 거거든요.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남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한 2년 전부터 원래 연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상태인데 애들이 너무 어려놓으니까 아빠랑 시간도 잘 못 보내고 엄마가 이 상간남을 삼촌으로 아예 각인을 시키는 바람에 애들이 4살 5살 연년생이었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판단할 나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집에 왕래를 그렇게 하고 지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와이프만 지켜보면 되니까 프로 나가는 거는 와이프가 바람을 피나 안 피나 지켜봐달라 했으니까 와이프가 집에서 안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 장 보러 가고 이러는 정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둘만의 데이트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어딜 가더라도 약간 애 둘을 하고 요 삼촌이라는 상간남과 이렇게 4명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린 전혀 생각을 못 했지. 아빠처럼 한 거죠.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빠의 빈자리가 이제 삼촌이 와서 대신 채워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전혀 개의치도 않았죠. 왜냐면 그 남자 차에도 보면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가까이 사는 친척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했던 거는 그거였죠. 이 남자가 날마다 왔다는 점. 주말 뭐 평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왔었고 직장이 없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사람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직장을 좀 이어오다가 조금 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큼은 좀 쉬는 타임일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둘이 다니면서 애들 있는 데서 손을 잡는다든지 뭐 어깨동 만다든지 뭐 가볍게 스킨십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떨어져 걷고 남자는 오히려 애들 손을 잡고 다니고 여자는 가방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뭐 마트 가면은 카트 끌고 다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둘이 외도를 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와이프를 쫓는 일이잖아요. 그 와이프가 뭐 하는지 말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그 이제 남편한테 그걸 알려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얘기 워딩이 이랬어. 이 새끼 이거 옛날에 이거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때 왔던 업자인데 이 새끼가 왜 우리 집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2년 전에 애인이었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같은 지역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남자 소위 말해 후다를 딴 거죠.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돌싱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 둘 딸린 돌싱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없어져 있는 사람이었지. 이 표면적으로 밖에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떳떳하게 집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였던 거죠. 그 남자분께서도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상간남은 낌새는 우리가 그 집을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 아파트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그 아파트를 안 가는 거예요. 여자 집에서 이 차가 나가고 나서 그 아파트 가면 이 차가 있겠지 하고 우리는 그 아파트를 갔는데 이 아파트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집을 쫓아갔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편물에 적혀있는 이름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아파트를 좀 찾아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그 아파트 단지를 뭐 주차장을 다 뒤져봐도 우리 차 남바를 알잖아요. 차가 없어가지고 자꾸 미스테리로 빠진 거죠. 이 남자 차에 붙어있는 아파트 스티커와 일치하지 않는 어딘가에 지금 차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하고 이래갖고 이제 총 3명이 들어가가지고 시내에서는 그래도 차보다는 이제 오토바이가 좀 따라붙기가 유리하니까 알아봤더니 어디 길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갖고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도보인력이 2명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 라인은 골목에 라인이 있으니까 이어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이 둘 중에 하나 골목밖에 없어요. 차는 중간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다. 이거 혼자 사나? 원룸 사나? 거기 빌라하고 원룸 단지가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권이었거든요. 첫날에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빌라에서 올라갈 때 4층이다. 왜냐면 계단에 불 들어오는 거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불 들어오는 거 4층에서 멈췄다. 자 1호냐 2호냐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한 명은 근접하게 가고 한 명은 거리를 좀 뛰어서 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복도를 본 거예요. 야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402호네 이래 된 거죠. 402호에서 이 남자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이제 다음날 또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탐정이라는 거는 이게 의뢰인들이 한 이틀이면 돼요 3일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이런 조각을 맞춰야 돼요. 이 남자가 다음날 나가고 나면 이 집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집에는 혹시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좀 지켜보는데 애는 없었어요. 애는 없었는데 다른 전서가 또 사는 거예요. 상간남이 또 바람 피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살림이 또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빌라에서는. 근데 이게 한 열흘 넘게 걸렸었어요. 이제 15일 진행했던 건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건 아니에요. 한 일주일 여자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또 한 3일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둘이 동선이 어느 정도 나왔어. 여자 쪽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남자 나가는 건 버려라. 필요 없다. 남자 오늘은 쫓지 마라. 왜? 여자 집으로 올 거니까. 한 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남자 들어가는 것만 찍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빌라에서 누가 나오는지를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부인 거를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이제 우리 동선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자 아파트 쪽에 한 명, 이 남자가 살고 있는 빌라 쪽에 한 명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출발한다. 빌라 쪽으로. 전화를 해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남자가 왔는데 이 빌라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녁 먹자 이래 됐겠죠. 그 저녁 시간대였으니까 더불어 이제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중에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여자는 왼쪽에서 팔짱을 꼈죠. 오빠 동생 이런 관계의 그런 팔짱이 아니라 부부.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추후에 이제 들었을 때 안 돼 있어. 그건 이제 사실혼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도 살림을 살고 여기서는 바람만 피우고 근데 애도 돌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상간남 입장으로 보자면 두 집 살림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간남이 두 집 살림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일단 뭐 여자 의사를 존중하겠다 해가지고 남편이 법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법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주목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얼굴에 침 뱉게요 일단. 그래가지고 소문이 안 나게끔 한다고 한 게 이제 와이프랑 상간남과 둘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이프한테 내가 싫으면 그냥 조용히 남자답게 그냥 딱 빠지겠다 이거지.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네가 다른 남자가 좋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놔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간남한테도 만나려면 만나라, 내가 이혼해줄게 이렇게. 근데 애들은 자기가 포기 못한다. 니는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든 네 삶을 찾아가든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애는 자기가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하겠다. 자기 부모님한테 맡기든지. 그 얘기는 이제 계획을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자녀도 있고 와이프 혼자 두고 이제 고생시킨 게 너무 미안하니까 나와가지고 나 이제 돈만 벌겠다. 나쁜 생활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주먹도 함부로 안 쓰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해갖고 시작된 게 이제 뱃일인 것 같아요. 이게 뱃일이 그래도 돈은 되다 보니까 외국 나가는 그런 확 큰 대형 선박은 아니었거든요. 그 가족하고 이 애하고 잘 못 보는 이유도 이 육지에 내리면은 집에 가갖고 애도 볼 법한데 자기는 급한 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빨리 이 가족들하고 함께 여기서 웃으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빨리 지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육지에서 내리면 차로 태우러 오는 동생하고 이래 같이 가갖고 거기서 이제 집도 짓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었는데 미래를 그리면서 이 이제 애한테서 나온 그 삼촌이라는 존재 때문에 시작이 돼갖고 이게 모든 게 다 알게 돼가지고 꿈은 다 무산된 거죠. 여자 인성이 너무 안 좋아요. 애를 대하는 거. 뭐 남자하고 거리는 때 되면 애들은 이 삼촌이라는 사람을 손을 잡고 다니고 엄마라는 사람은 애들을 잘 안 챙겨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냥 애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이었고 마트나 이런 데서도 애들하고 있는 시간도 저희가 봤지만은 뭐 엉덩이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길 가다가 차를 세워서 내려가지고 또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정황을 봤을 때는 애한테 그렇게 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추후에 들었는데 애를 데리고 있어야 이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를 데리고 간다 할 때 애를 안 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얼핏 들은 것 같네. 애를 달라. 네 삶을 찾아가라. 네가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애를 안 주려고 했던 게 그러면은 애가 없으면 나는 직장도 없다. 애를 데리고 가면 나는 뭐 먹고 사노. 이 얘기가 애를 데리고 있어야 이 돈을 받을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래 느껴지는데 그건 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양쪽 다 이해가 간다 뭐 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 지내는 부부들끼리 다 각자의 고충이 있거든요. 여자도 외롭고 남자도 외롭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애를 돈으로 생각했다는 느낌? 근데 이 분류는 언제 어느 때 잡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가 삼촌이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이게 촉이 와서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 우리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쫓고 그래 뭐 동네 뭐 옆집 삼촌인갑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캐치를 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상담을이라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